1시간이나 2시간 가까이 대부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라든지 또 내용을 난이도가 맞추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심화적인 부분들로 물론 글쓰기부터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서 또 그런 과정들은 사실상 좀 하지도 않는 부분인지라 일단 조금 심화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정리했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제가 소수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이 목소리도 좀 듣고, 그죠? 표정도 좀 보면서 싶어요. 다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2번. 2번? 사진만 아니면 돼서 뭘 말하는 그거 아니고, 일단 술집은 제가 운영을 했고요. 강의하다 보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해봤느냐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찾았던 매장이 홍콩비어라는 술집이고, 이거 이후에는 지금 이제 술집은 정리를 하고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천에서 피자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 하는 사업으로는 홍대에서 소셜팩토리 매니아라는 공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 공간 비즈니스는 저기 보이시는 대로 강의장 대관해주는 거, 페이지, 세미나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강의장 대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몇 가지 사업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SNS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하죠. 외식업도 있고, 공간도 있고, 뭐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중심은 다 온라인이 있었고, 온라인이 성장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했던 케이스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앞으로. 1번은 맞았고요. 2번이 잘못됐고요. 명함 개수가 잘못됐고, 제가 한국관광공사에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에 있다가 피부관리시 쪽에서 마케팅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에스테틱 브랜드에 있었고 3년 정도 마케팅하고 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강의 활동하다 스카웃이 됐었어요. 그래서 급여를 1,000만 원씩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어요. 4, 5개월 정도 하고 나와서 제 사업들을 하게 되었고요. 의류를 판매했었어요. 처음 나와서. 근데 지금 이력 보시다시피 다 잘 되다 보니까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동대문에서 떼납한 게 아니고 생산을 했어요. 와. 몇 개 팔렸는지 보이세요? 네, 40개 팔려 망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팔렸을까 보니까, 첫 번째, 여성분들이 SNS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팬심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인블리면 인블리 스타일, 저 사람이 내가 입는, 그래서 즐겨찾기 하고 쇼핑몰처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두 번째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모델도 내가 아는 사람, 포토도 내가 아는 사람, 디자이너도 내가 아는 사람, 다 내 지인들로 구성해서 상품 구성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전문성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후에는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했어요.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했고, 월에 한 200씩 팔았어요. 인스타그램에서만 휴대폰 케이스 팔았는데, 옷도 팔고 휴대폰 케이스 팔았어요. 재고가 많으니까. 근데 옷은 안 팔리고 휴대폰 케이스만 팔렸어요. 팔 때 이 정도로. 왜 저는 옷은 안 팔리고 휴대폰 케이스는 그래도 좀 팔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쓰는 옷도 내가 입고 또 남들은 옷도 파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왜 저는 휴대폰 케이스만 그래도 좀 팔 수 있었고 옷은 안 팔렸을까요? 네. 뭐 추측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 구매하실 때 고민 많이 하세요? 아니요. 500원이면 사고 600원이면 안 사세요? 아니요. 500원이면 최저가인지 인터넷 검색하고 사세요? 아니요. 네. 우리는 구매 저항선이 있어요. 구매 저항선. 네. 휴대폰 케이스 10,000원, 20,000원은 구매 저항선이 낮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에 들고 입으면 그냥 살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여기서 제 휴대폰 케이스 갖다 놓고 10,000원이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옷이 9,000원, 10,000원 정도 되게 되면 고민하게 돼요. 아르바이트 비용 받으면 사야 될까? 뭐 이런 종류 비슷한 거 없었나? 여러분도 아마 고민하게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구매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구매 저항선에 맞춰서 마케팅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자, 구매 저항선이 낮은 상품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요? 마케팅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구매 저항선이라는 개념을. 구매 저항선이 낮은 상품군들은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돼요. 그냥 많이 노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을 지금 여기서 그냥 제가 막 보여주면 사는 사람이 생겨요. 뭐 물을 가서 막 고민하고 비교하고 이러고 사지 않아요. 여기 물이 있네. 편하게 그냥 가깝게 있는데 사는 거지. 브랜드 그렇게 따지지 않고. 자, 근데 구매 정성이 높은 상품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구매 정성이 높은 상품은 마케팅 어떻게 해요? 아까 구매 정성이 낮은 상품은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구매 정성이 높은 상품들은 그럼 어떻게 홍보할까요? 모델을 같이. 스토리. 자, 그럼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리뷰, 그죠? 리뷰가 있어요. 상품 이제 구매 정성이 높은 상품들은 리뷰가 있어야지만 사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죠. 마케팅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예를 들면 뭐 보세요. 뭐 노트북을 한 대 산다. 여러분 뭘 보시겠어요? 리뷰를 제일 먼저 리뷰. 공기청정기 하나 산다. 리뷰 보겠죠. 스펙이나 이런 것들 다 그건 다 공개되어 있고 비슷해요. 스펙이 너무 높으면 가격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가 상품만 비슷한 아이콘들에서 비교 후기를 보고 하기 시작하죠. 왜죠? 왜 그렇게 후기까지 보느냐? 구매 정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간단한 제품들 예를 들면 뭐 메이크업 쪽 제품들은 라이트하게 올려도 돼요. 그냥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면 되니까 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비싼 제품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상품군들은 후기들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구매 저항성이 낮은가 높은가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방법들을 좀 달리 하신다라는 것들 되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뉴스킨 얘기하시지만 이 안에서도 마케팅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 상품군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SNS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초창기 블로그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블로그 강사로 시작을 했고 거의 1세대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국내에서 아마 SNS 강사 하시는 분 중에서는 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SNS 분야로는 사실상 많은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SNS 관련 관심이 있으셨다 그러면 제 책 한 권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SNS 분야로 책을 여기는 지금 5권 되어 있는데 6권을 썼어요. 이번 달에 한 권 더 써서 블로그 책을 한 권 더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약 판매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6권의 SNS 분야대 책을 썼고 인스타그램으로 SNS 마케팅을 선점하라라는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예요. 인스타그램 관련된 책을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썼어요. 컨셉이 중요해요. 모든 마케팅에서 컨셉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 책도 그냥 인스타그램 책입니다가 아니라 이제 컨셉을 심어주는 거죠. 대한민국 최초의 인스타그램 책입니다. 이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컨셉을 자꾸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속에 뇌리에 기억이 남고 임팩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팩트를 주게 되면 이제 브랜딩으로 이제 넘어오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좀 저 활동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 책이 한 10권 정도 있어요. 시중에 제가 저기 한 4년 전 정도에 냈는데 지금 한 10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최초라는 타이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게 되게 임팩트가 있었는데 10권 나오면 최초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SNS의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제가 한 권을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책을 냈고 홍보 어떻게 바꿀까요? 최초, 최다라는 타이틀 똑같이 가져가요. 무조건 어떤 홍보의 컨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또 SNS에서 트렌드 책을 낸 사람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10화 정도로 SNS에 관심 있으셔서 오셨다라고 하면 10화 정도를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블로그 3개 운영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8개 운영해요. 팔로우는 45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것 통해서 강의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아까 제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랑 뭐 말씀드릴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이 SNS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 잘 못해요. 잘 못한다의 기준이 팔로워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내가 겨냥한 타겟들이나 어떤 대상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를 못해요. 제가 저 이제 유스킨에 되게 강의도 되게 오래 했었고 제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고 되게 관여도가 높은 이제 사람인데 이제 유스킨 하시는 분들 이제 인스타그램 제 친구 중에서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냐면 자기들의 축제예요. 우리끼리 미팅했고 릴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파티도 하고 홈파티도 하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이거는 그 사람들끼리 어떤 커뮤니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밴드에서 하고 단톡방에서 하지 왜 인스타에서 할까? 왜 채널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채널을 내가 마케팅의 가장 하는 목적은 신규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브랜딩을 하는 이유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결국 내 인스타그램에 이거 누가 볼 것인가? 이게 내 SNS 누가 볼 것인가? 그리고 보는 사람들 좀 타겟팅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뚜렷하게. 내 타겟이 정해지면 컨셉이 좀 명확해져요. 그리고 대부분은 무조건 메이저 시장으로 가려고 해요. 대형.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키워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제일 센 거. 조회수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여러분 샀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는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쪼개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나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블로그를 통해서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나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보시면 사실상 누구를 겨냥해서 글을 쓰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을 써요. 그냥 뉴스킨에 대한 어떤 화장품이나 자기 생각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지 누가 봤으면 좋겠다. 누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렇게 쓰면 공유가 될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고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생각, 인스타그램을 잘한다, 유명하다, 뉴스킨에서 왜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 그냥 이뻐서, 뭐 섹시해서, 그것도 콘텐츠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지. 그래서 팬이 많아서 뭐 이슈가 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정확한 컨셉이나 디테일을 하지 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이쁘고 섹시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 사람 그 컨텐츠를 쓸 수가 없다고. 그럼 결국에 내 경쟁력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핵심 뭐냐면 팔로워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팬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10,000명짜리 계정 하나 있는 것보다 1,000명, 2,000명 있어도 거기에 댓글 다는데 100명, 200명의 정말 진성 어린 팬들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임팩트 있어요. 정말로 그럴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SNS 잘한다 뭐 이런 게 상위 노출 잘 시키고 또는 뭐 팔로워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 본질적으로 좀 가보면 그리고 그게 채널이 바뀌면 그 본질도 흔들리죠. 근데 아까 말한 브랜딩은 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SNS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알리는 게 가장 좋아요. 제품이나 상품으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뭐 제품이나 브랜드랑 친구하려고 SNS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셉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라면 예를 들면 정확한 다른 뚜렷한 시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알겠는데 알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컨셉을 지금 내가 뚜렷하게 잡는다? 아까 타겟을 잡으면 컨셉이 뚜렷해진다고 했죠. 타겟을 먼저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은가. 예를 들면 저는 그러면 다 여자 타겟을 잡을 때 그럼 나 남자로 가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남자들이 좋아할 만큼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자, 대부분 여성분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이 당연히 많이 사용하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있다고 해도 다 내 고객이 아니에요. 이 시장이 크다고 해서 내 고객이 아니에요. 뚜렷한 내 고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땡길 수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확률적으로 경쟁을. 이런 거예요. 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모든 것들을 판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그냥 경쟁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지는 싸움을 해요. 왜요? 자본에 의해서 지니까. 무조건 마케팅은 자본이 일단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도 자본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성과는 마케팅을 SNS 잘한다 이거는 그 성과로만 따지면 안 돼요. 자, 어떤 거냐?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해서 팔로워 1,000명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팔로워 1,000명 만들었어요. 결과물만 보면 똑같죠. 1,000명이라는. 근데 아까 말했죠.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결국에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얼마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본업은 어떻게 보면 SNS 마케팅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최대의 효율을 내주는 게 여러분들이 심화반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타겟팅에 대한 얘기했죠? 남자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대부분 다 여성으로 가고 내 위주로 쓰죠. 네, 아까 말한 노리고 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임팩트 있게 준비해서 가는 거죠. 자, 또 하나 나눠볼까요? 더 한 번 더 나눠보면 저는 예를 들면 19 고등학생을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자, 고등학생 노리는 건 뭐예요? 자, 고등학생의 타겟을 콘텐츠를 만들어요. 고등학생들 메이크업 하는 거부터 뭐 건강 또는 뭐 스승의 날 선물 고등학교 콘텐츠로 키워드 만들잖아요.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20살이 되겠죠. 성인이 된다고 결국에 여러분이 원하는 타겟되게 되고 결국에 여러분들 이거 평생 비즈니스잖아요. 20대가 30대로 가고 40대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고등학생으로 콘텐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뚜렷하다는 소리고 그런 임팩트가 있다는 소리고 선순환 구조에 든다는 게 뭐냐면 이게 한번 잘 돌아가잖아요. 무조건 잘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온라인 마케팅 가장 핵심은 선순환이 한 바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 못 느끼신 분들이 어려워요. 내가 한번 그룹을 이렇게 독립도 시켜보고 뭐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또 파생이 돼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하면 이게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잘 됐다? 돈이 생겼죠.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겟팅을 좀 뚜렷하게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쓸 건지 그 사람들의 어떤 궁금한 점이 뭔지 가려운 점은 어떤 부분인지를 노려서 쓰시면 훨씬 더 조금 뭐 우리가 팔로워가 많지 않더라도 더 임팩트 있고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타겟으로 콘텐츠 만들었다? 이슈가 될 거예요. 뭐 콘텐츠 좀 만들고 뭐 동영상도 찍었고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구독자라고 한번 유튜브라고 지금 가정해 볼게요. 내가 유튜브에다가 고등학교에 관련된 콘텐츠 만들어서 뭐 화장하는 방법이랑 뭐 부모님 스승의 날 때 선물하면 좋은 거 막 패키지 이렇게 막 만들고 홍보를 했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봤어요. 그 영상 우연히 보게 됐어. 또는 야, 이 고등학생한테 콘텐츠 만상 이때라고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가서 봐야 안 봐요? 봐요. 무조건 보죠. 왜요? 신기하니까. 저 사람 되나? 욕할 수도 있어요. 뭐라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가서 일단 보죠. 자, 그럼 여러분 보면 적당히 볼까요? 다 끝까지 볼까요? 끝까지 보죠. 왜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야 되고 뭘 잘하는 건지 봐야지. 그리고 내가 한다 그래도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글 올라오면 봐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구독하겠죠. 내가 잘 만들든 못 만들든 앞에 있으면 이렇게 커진다고. 이게 선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선점을 하게 되면 뭐든지 기회가 빨리 와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냈잖아요. 무조건 팔려요. 왜요? 서점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옵션이 없고 도서관에 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포인트는 빨리 내는 거. 대부분이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 이 책을 만들면서 보완하면 돼요. 아니면 2세 찍을 때 바꾸면 돼요. 내용을.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이런 분 있어요. 되게 계획적이신 분. 되게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적이신 분들. SNS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은 SNS 잘 맞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자 플로 포스팅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안 써요. 열정이 되게 있는데 안 써요. 왜 안 쓴 줄 알아요? 집에 가서 사진도 편집하고 완벽하게 쓰고 싶으니까 대충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 SNS 잘 못해요. SNS 못해요. 왜요? SNS 너무 빨리 변하고요. 그냥 저는 이거 쓴 다음에 가서 수정하고 삭제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완벽하게 썼어요. 1년 뒤에 보면 어떨까요? 별로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일단 편하게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런 컨셉이나 어떤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거. 제가 잠깐 뭐 예시를 드린 거지만 이런 게 뚜렷하다라는 게 이 많은 리스팅 하시는 분 중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 내 고등학교 분야에서 선점하는 거죠. 어떤 분 이렇게 선점이라든지 조금 경쟁 이미 커져 있는 시장에 가는 건 사실상 경쟁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점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선점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야 효율을 가져가죠. 똑같이 올려서는 선점한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팔로워가 2만 명, 3만 명인 사람은 내가 콘텐츠 똑같이 올려. 예를 들면 퀄리티 비슷하고 근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계속 커지고 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커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지치다 보면 안 해. 그래서 선점에서 성과가 하나 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온라인 마케팅 잘 하신다라고 하면 성공 사례가 있어요. 뭐 팔로워가 됐든 이걸 뭐 문의가 많이 들어왔든 그게 없으면 뭐가 보여주는 게 결과물이 좋더라도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만약 여러분도 가서 교육을 하시거나 또 얘기를 할 때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문의가 이만큼 들어왔고 뭐 라든지 이 글을 통해서 뭐 팔로워가 뭐 500명이 늘었다라든지 이걸 통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든지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SNS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나 이런 것들이 결과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셔야지만이 정말적인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정확한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만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이제 뭐 주변의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는데 SNS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거 해야 되냐 뭐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뭐 설득을 하거나 우리 그룹에서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진이 뭘 의미하나요? 다 핸드폰 보고 있다.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 몇 번 받는지 세실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어제 밤에 침대에 누워서 뭐 하셨어요? 핸드폰 보셨죠? 대부분 보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셨어요? 핸드폰 봤어요. 알람 해서 핸드폰 보셨죠?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와이프, 부부,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핸드폰이 가장 옆에 붙어 있고요. 역사 이래로 우리 몸에 이렇게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건 핸드폰밖에 없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웬만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핸드폰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갑 없어도 돼요. 화폐 없어도 돼요. 맞죠? 택시도 부를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요. 삼성페이 뭐 여러 가지겠죠.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이제는 여기서 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얘가 판을 바꿔버렸어요. 자, 예전에는 배달 음식 같은 건 어떻게 시켜드셨어요? 전화하고 뭐 전단지나 책자 집에 있었죠. 지금 그렇게 시켜드신 분 있어요? 없어요.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에 시켜드시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가 피자집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 안 한다. 난 옛날 방식으로 할 거야. 망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은 다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고객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이 스마트폰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워크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오시는 거, 지도, 뭐 내비게이션, 뭐 여러 가지 약속 잡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 다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내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키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SNS라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근간은 이 스마트폰의 발전 때문인 거죠. 그럼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나온 지 얼마나 됐죠? 네, 10년 정도 됐어요. 2009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됐죠. 10년 만에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개념들을 이 안에 무조건 녹여내셔야 돼요. 뭐 만나시는 거, 기록,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잘 되셔야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시대가 너무 변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미 아까 선점이 중요하다했잖아요. 선점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상 유수기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제가 선점이 중요하다니까. 선점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을 넣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자본이 노동도 포함이고 시간도 포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뭐 SNS나 뭔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2배, 3배, 4배 해줘야겠죠. 네. 이미 그 사람 잘 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2배, 3배 더 하냐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다 열심히 할 텐데 2배, 3배에서 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2배, 3배 위에 있는 사람도 지금도 노력해요. 왜냐? 그 사람도 선순환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놓지 않으면서 선점하죠.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 거북이랑 토끼랑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기죠. 네.
거북이가 이기는 건 동화에서 있는 일이에요. 토끼 절대 안 자요. 그리고 반칙도 못해요. 시작하자마자 이미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여러분 토끼예요, 거북이에요? 뭐 어떤 분야든 거북이라 생각하면 대부분 많죠. 그럼 어떻게 토끼 이겨야 돼요? 죽여요? 죽일 수가 없다니까. 이미 가버려서. 이미 내 시작하는 순간에 잡지도 못하고 이미 출발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했죠. 판을 바꿔야 된다고. 이 판에서 절대 못 이겨요. 바다에 가는 거야. 헤엄을 치는 거야. 그럼 거북이가 이겨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지금까지 판을 만들었었고 대부분은 우리 뉴스킨 기본이 오프라인이니까 좋아요. 온라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오프라인의 판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라인을 하는 것뿐이에요. 온라인이 전부가 아니라 온라인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바꾸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고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활용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오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만남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오프라인. 자, 여러분 하루에 몇 명 정도 미팅할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한 3명 잡아볼까요? 3명에서 한 5명 정도, 그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네트워크를 하시게 되면 이 생각에 대한 숫자에 대한 생각을 자꾸 바꿔버리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3명을 만나더라도 이게 3명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파생 효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죠? 근데 이거 숫자는 3명은 3명이에요. 아무리 3명이 파생 효과가 잘 나와도 3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한 명을 만나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성심을 다하고, 그죠? 근데 이거는 합리화예요. 3명밖에 못 만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0명, 300명 만나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3명씩 만난다고 치면 한 달이면 몇 명 만나는 거예요? 90명이죠. 여기서 누가 다 잘 된다고 해서 90명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한계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달에 90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 그리고 살짝 그 3명 뭐예요? 그냥 만나는 거죠. 뭐 뉴스키는 알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루에 3명을 만나겠어요? 좋아요를 몇 개 받든 몇백 명을 만나서 그 중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가서 설득하는 게 전단지 받고 안 가잖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선택 집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프라인에 가기 위해서 이 온라인을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북이라 생각하신다면 선점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가정하면 판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판에는 지금 온라인 바꾸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재능. 그러니까 박만리 할머니도 지금 이렇게 떴고 콘텐츠나 자기 어떤 다른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변동의 시기에서 돈을 벌어요. 기회가 있어요. 변동의 시기에. 변동이 없을 때는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 사람들은 이 변동을 싫어해요. 자, 저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에 지금 자리를 잡았죠. 자, 다른 채널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막 다른 채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겠죠. 왜 내가 여기서 자리 잡았고 여기서 내가 제일 유명한데, 뭐 예를 들어 트위터 같은, 예를 들면 뭐 트위터라는 게 새로운 게 떴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그럼 저 싫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세력들은 이걸 막으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신분 상승이나 기회를 보기 위해서 새로운 걸 하죠. 자, 여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결국에 이 시대가 변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다는 얘기. 여러분이 심화반에 뽑힐 정도로 한 명 그룹에 선택해서 올 정도라면 사실상 여러분들 어느 정도 관심도 있고 잘할 만한 요소들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흔들릴 때 돈을 번다,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언제 또 흔들렸었죠? IMF 때 흔들렸죠. IMF 때 돈을 벌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이 깨어있지 않은 몰라요. IMF 어떻게 돈을 벌지? 다 힘들고 망했다는데?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볼까요? IMF가 다 힘들어졌죠. 다 막 망하고 막 부채가 생기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팔고 땅을 팔겠네요? 1억이었던 게 1,000만 원에 나오네요? 그래도 막 안 사내서 다 망하니까, 그죠? 그때 제가 돈이 좀 있어서 1,000만 원 주고 그걸 샀는데
5년 6년 지나니까 갑자기 다시 1억 넘게 올랐네요. 1,000만 원, 1억짜리 1,000만 원에서 갑자기 다시 2억 2억이 됐네요. 맞나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때 변동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NS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아니면 사실상 뭔가 내가 변동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리적 한계. 그리고 온라인의 가장 강점은 내가 막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게. 그래야지 승부를 하고 뭔가 상담을 할 때도 달라요, 결과가. 내가 가서 힘들게 상담하는 거랑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상담하는 건 너무나 차이가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선점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 채널에 대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타겟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게 기회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걸 기회다라고 인지 못하면 활용을 잘 안 해요. 그냥 SNS를 하는 게 아니라 SNS 마케팅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SNS 스킬은요 심플해요. 스킬은요 본질적인 것들이 뚜렷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스킬적인 것들, 예를 들어 팔로 지금 1,000명, 2,000명 늘렸다고 해서 계속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새로운 채널이 나올 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파면 보여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인스타 여러분 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기능적인 것들이나 기술적인 왜 이건 공부하고 요새 유튜브나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쟁력으로 가져가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경쟁하는 순간부터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야 돼. 팔로우 한 명치가 더 많네. 이런 거 따지고 게시글 수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경쟁 같은 경우는 스스로랑 경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어떤 부분들로 말하고 싶은지 뚜렷하면 좋아요. 제가 뒤에서 좀 더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수업 실습적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개념적인 것만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SNS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판을 바꿔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걸로 이걸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 일단 그럼 그걸 활용할 건데 어떤 채널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손 한번 들게요. 블로그 하시는 분 손 한번 더. 블로그 하고 있다. 자신 있게 드세요. 이렇게. 네, 좋아요. 내리시고. 인스타그램 다 뭐 하시겠죠, 그죠? 네.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 오케이. 채널 다 운영한다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없어요? 오케이. 유튜브 하시는 분. 네. 형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수견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체크밖에 안 했는데 스스로 왜 셀프 반성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다 한다 그러면 다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안 한다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유튜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맞는 채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맞는 거. 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추측하세요. 대부분 추측해요. 많은 것들을 추측해요. 그럼 마케팅 잘 못해요.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미 너무 가득 차버리고 합리화를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깨서 드릴 건데, 일단 블로그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뭐 인사를 다 한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채널에 대한 정리를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채널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지, 한다 그러면 뭐가 잘하는 건지, 글을 계속 쓰는 게 잘하는 건지, 숫자를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준을 어디다 잡을 건지, 목표는 어디로 잡을 건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SNS 하시는데 목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대부분 그냥 하죠. 올려야 될 것 같은 어떤 부담감과 또 자랑하고 싶어지는 어떤 코드들이나 사람들은 그런 패턴들로 하시는데, 그거는 남의 기준. 그럼 결국 여러분 계속 따라가는 SNS를 하셔야 돼요. 따라오게 만든 SNS를 하셔야 되는데 다 따라가는 SNS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홍콩베어라는 이 술집을 홍보할 건데 블로그로 홍보하면 좋을까요? SNS로 홍보하면 좋을까요? SNS.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한번 가정해 볼게요. SNS. 왜요?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찾아볼 수 있어서. SNS가?
운동을 많이 해서 뚜렷하지 않죠? 말하는데 막 엄청 자신이 있고 꼭 이거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냐? 채널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사용자는 블로그가 많을까 SNS가 많을까요? 우리나라에서? SNS. SNS. 자,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 이거 홍보 잘하는 분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다 홍보할 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지금 뭐 블로그나고 SNS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다 추측이에요. 사용자가 지금 어디가 많을까 추측한 거죠. 네. 네이버가 많죠. 사용자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부모님 인스타그램 하세요? 아니요. 부모님 네이버 하세요? 아니요. 하잖아요. 확률이에요. 네이버 안 하는데도 다음이나 구글에도 20-30%밖에 안 돼요. 다 대부분 네이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사용자 네이버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SNS라는 게 박혀있죠. 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SNS를 하고 있고 잘된 사람들은 다 SNS에 있고 그죠? 최근에 블로그 잘된 사람 못 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블로그 해봤겠죠. 많은 분들 해봤을 거예요. 그죠?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잘 되는데 누가 안 하겠어.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지금 안 되더라. 지금 시대가 지났어. 블로그 너무 광고야. 아무도 안 봐. 라고 생각해. 추측. 그리고 합리화. 생각해 여러분 지난주에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한 적 없으세요? 있어요. 늘 검색하시고 매일 검색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네이버 안 해요? 여러분 소비자로서 맨날 네이버 검색하시는데 왜 생산자로는 네이버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내가 소비자라고요. 나도. 여러분도 소비자라고요. 생산자, 마케팅을 하려는 홍보자 지원에 소비자예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 늘 네이버 검색하시는데 우리 고객들도 늘 네이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네이버 안 하고 있으면 그 고객들은 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무슨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SNS 강사를 섭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섭외해야 돼요. 어떻게 섭외하실래요? 검색. 페이스북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내리면서 SNS 강사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이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네. 그러면 거기 나와주는 게 가장 기본인 거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일단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 채널마다 특징인데 이거 조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명동에 찜닭을 먹으러 갈 거예요. 자, 여러분 기준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네이버 들어가실래요? SNS 들어가실래요? 여러분 기준으로. SNS. 뭐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네이버가 더 많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자, 일단 여기서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보자니까 뚜렷하게 얘기하죠. 아까는 네이버 SNS 이렇게 얘기했던 지금 뭐 내가 여러분 어떤 거 배우니까 뭐 네이버 SNS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행동 패턴에 대해서는 다 습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이버는 목적이 있을 때 들어가요. 제가 지금 명동에 찜닭을 먹으러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을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 들어가신 거예요. 부산에 호텔을 예약하고 싶어요? 네이버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전 SNS인데라고 아까 말한 분들 있죠. 정확히 말하면 SNS 아니에요. 뭐죠?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SNS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만 핫한 이유가 있어요. 둘 다 들어가요. 인스타그램은 얘네 둘 다 들어가요. 왜요? 뭐 때문에? 해시태그 때문에. 해시태그라는 기능 때문에 목적에도 들어가고 SNS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을 때 네이버 들어가죠. 자, 제가 예를 들면은 비타민을 먹고 싶어요. 자, 비타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 브랜드도 모르고 뭘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뉴스킨에 우리 이제 비타민 내가 뭐 예를 들어 TR0을 먹고 싶거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먹고 싶은데 주변에 없어. 예를 들어 뉴스킨 한 사람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나는 이 브랜드를 먹어봤고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누가 얘기는 해줬었어. 자, 그럼 제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하겠죠. 검색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목적일 때는 일단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후기 같은 것도 한번 봐줘야 되고 내가 모르는 상품군일수록 그죠? 네이버는 일단 목적일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SNS는 어떨 때 들어갈까요? 자, SNS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감자탕 사진 하나 보여드렸어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저녁에 감자탕 드시러 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면?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원래 오늘 저녁에 감자탕 드시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사진 보고 행동 변했네요. 이게 SNS 강점이에요. 도달률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키는 거.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 거죠. 이거 보고 먹고 싶어, 가고 싶어, 사고 싶어, 하고 싶어. 그래서 목적이 있을 때 네이버, SNS 같은 경우에 도달률이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기준이면 홈쇼핑은 네이버예요, SNS예요? 홈쇼핑 방송은 SNS? SNS죠. 저 지금 안마의자가 나왔어요. 월에 1,000원이래요. 여러분 살 수 있죠. 살만 없었는데 너무 싸니까 살 수 있죠. 이게 SNS죠. 자, 근데 여러분이 안마의자 사려고 하이마트를 갔어요 지금. 그 네이버예요, SNS예요? 네이버죠.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베스트예요. 목적 있는 고객 만날 때 네이버를 활용하시는 거고, 불특정 다수의 그냥 사람들 만날 때 SNS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텐츠에 대한 자신이 없다.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잘 찍거나 뭐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블로그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둘 다 아시는 게 맞는데 그런 분들은 블로그가 훨씬 더 이펙트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다. 뭐 내가 나 찍는 사진에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고 SNS가 그런 부분 좀 더 맞을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베스트는 둘 다 하는 거예요. 왜냐? 성질이 아예 다르니까. 그리고 블로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SNS는 한계가 있어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 채널이 아니라서. 원칙 태생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한계가 있냐.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진 10장밖에 안 들어가고 동영상 1분밖에 안 들어가죠. 예를 들면 여러분 유스킨을 사진 10장이랑 동영상 1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SNS로 이게 하는 게 이펙트가 약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SNS만 활동하시잖아요. 늘 부족함이 있다고. 왜? 단발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피드에 뜨는 거는 그 시간에 올린 그 글 하나인데 거기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길게 쓰면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내 어떤 본진 베이스로 블로그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링크에 뭐 넣으세요? 혹시 쇼핑몰 넣으신 분? 자기 쇼핑몰. 뭐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또 셀프 반성하고 있죠. 너 넣는다고 주변 들어올까요? 아니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거 쇼핑몰을 넣었다? 있겠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소수. 바로 이렇게 안 들어온다. 알아봐야 되고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그 채널들을 넣으면 되는데 그 채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넣으시는 거예요. 또는 블로그를 하더라도 자신이 없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방문자 수도 많고 여기 인기 많으면 당연히 자신 있으면 넣겠죠. 자신이 없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렇죠. 바로 안 땡겨져요. 여러분은 뭐 한 번에 만나가지고 막 가입하고 제품도 막 사고 이런 일도 없는데 온라인에서 그게 더 가능한 더 안 되죠. 그러면 2단계, 3단계 정도 거쳐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당 채널 넣어주시거나 차라리 쇼핑몰 자체 넣는 건 별로. 그리고 너무 상업적인 느낌이죠. 우리가 상업적인 느낌이 나면 택시라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채널에 대한 비중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건 어느 채널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예를 들어 1시간을 내가 온라인에다 쏟는다 그러면 블로그는 몇 분을 하고 인스타그램 몇 분 하고 페이스북 몇 분 하고 이런 기준들을 잡으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성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책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이 얼마나 반응을 얻었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좋아요가 몇 개가 생겼고 이 글에는 이런 것들이 차이를 비교해야 좋은 콘텐츠를 계속 개발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비교 자기 콘텐츠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건 뭐냐면 내 콘텐츠에 대한 비교나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교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잘 됐네. 왜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내 콘텐츠 이럴 때는 더 반응이 좋았네. 제품 올리는 것보다 내 얼굴 사진을 넣어서 제품을 넣으니까 훨씬 더 반응 좋아요가 많이 붙네. 이런 것도 자꾸 깨닫는 거예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루틴. 그리고 여러분들이 SNS 잘 하시려면 자기만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습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루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습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SNS 올리는 거 오늘 올린 거는 어제 생각한 거예요. 저는 어제 그거를 오늘 올려요. 그럼 오늘 지금 있는 일은 내일 올린다는 얘기죠. 왜요?
하루 정도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올려요. 지금 당장 올리려면 빠르게 올리고 성급하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글도 좀 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오늘 이 사진을 내일 올려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늘 뭐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이게 자꾸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쓸까? 그래. 다른 SNS 보다가 이거 내용 괜찮네. 이거 내일 쓸 때 이거 같이 넣어봐야겠다. 이런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놨으니까 그 주제에 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건물 다녀도 2층에 뭐가 있었는지 3층에 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보고 지나다닐 때 왜? 나는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네이버가 지금 되게 독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아까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7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가 되게 지금 위기래요. 왜 그럴까요? 네, 유튜브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안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두 번째, 자녀가 있으신 분. 아이가 유튜브 보면서 자라요. 여기서 포인트는 유튜브를 보며 자란 아이가 구매 영향력을 가진 나이까지 올라왔을 때 유튜브 영향이 엄청나실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사실상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걸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일단 유튜브가 지금 대세를 타고 있는 건 맞고요. 많은 팔로워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유튜브에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지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고 계세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뭐 하시겠지만 다 한 번쯤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죠, 다들.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동영상 플랫폼이 강세라는 건데 동영상 플랫폼은 이제 틱톡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이제 채널들이 인기를 같이 끌었죠. 동영상 플랫폼이 강세가 되면서.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세대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변동시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나다가 유튜브를 만났어요. 그죠? 근데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만 기회인 거예요. 왜 나중에 우리가 산소를 보고 우리가 산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에 있는 거니까 하실 거면 빨리 하시는 거고 선점하실 거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거고 보람TV라는 채널 아세요? 네. 그 보람TV의 한 달인가 광고 수익이 MBC 광고 수익이랑 똑같아요. MBC 인지가 1,300명 정도 되거든요. 보람TV 하나랑 MBC랑 수익이 똑같아요. 광고 매출 수익이. 자, 그럼 MBC의 경쟁 상대는 KBS나 SBS인가요? 아니요.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되겠죠. 시대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이 오면서 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살 것 같아, 그죠? 우리 약도 잘 먹고, 그죠? 근데 이런 말 있어요.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살대. 그러면 온라인이 생긴 지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꿨는데 앞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걸 바꿨어요. 예전에 여러분 부모님 차에 타면 내비게이션 없었잖아요. 어떻게 다니는지 기억나세요? 차에 지도 있었죠. 지금 차에 지도 있는 거 있어요? 그때는 맞았던 것들이 지금은 틀렸어요. 이게 바뀌었다가 아니라 틀렸다고 이게 기준이 그때는 맞았어요.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게 내가 무기구나. 이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구나라는 것들을 깨우쳐야 그걸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제 사례가 나오고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계획을 오래 하지 마세요. 온라인 같은 경우 유튜브 이제 팔로우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제이플라 이런 거 본 적 있죠. 초창기 맨 처음 글로가 동영상을 보면 엉망이에요. 처음부터 지금의 플랫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아까 말한 선순환이 있잖아요. 이게 선순환으로 보면 당연히 이래요. 제가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잘 찍어야겠는데 나는 그냥 시작했는데 보기 시작하니까 댓글에 퀄리티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사고 이렇게 바꾸니까 더 많은 팬들이 생겼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벤치마킹 하려고 막 따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선점하니까 내가 계속 올라갔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또 선순환이 되느냐? 자, 광고 수익이 생겼네요. 그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일단 몇 명이 생기면서. 자, 그럼 이 돈으로 내가 스튜디오를 또 렌탈을 해서 더 좋은 공간이 이쁘게 만들고 여기서 또 수익이 나오면 편집자를 갖다 붙이네요. 퀄리티 계속 좋아지겠죠. 선순환.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투자하면서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선순환에 못 들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하는 선순환이죠.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잘 된 사람들. 그리고 확장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뭐 다른 채널에도 나가고 이 팔로워들 가지고 인스타그램 가니까 팔로워 따라와서 확장성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선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 안에서 사실상 뉴스킨 자체 내에서 뭐 SNS로 완벽하게 선정한 사람을 볼 수는 없어요. 딱 누군가도 말해도 뉴스킨에서 뭐 SNS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또는 우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일반인들이 할 때도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테니 그리고 결국에 팬의 시대예요. 팬덤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팬덤을 가져야 뭘 해도 힘이 붙어요. 그래서 팬덤이라는 부분들이랑 소통 우리가 솔직히 오프라인 다 못 만나잖아요.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연예인들 다 우리가 얼굴 만나가지고 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좋은 컨텐츠나 팬심이 생기고 SNS 그런 사생활이나 어떤 활동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 마인드가 너무 좋다. 이런 것들 본 다음에 팬이 되는 거잖아요. TV 방송에 그런 것들이 이제 SNS로 온 거예요.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이 컨셉을 잘 잡는다는 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타 강사도 보면 이제 김미경 강사가 있고 뭐 김창 강사 있죠. 달라요. 많이 달라요. 김미경 강사 어떻게 해요?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주부층 대상으로 강력한 팬층을 가지고 있죠. 왜요? 동질감을 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김미경 강사 보는데 뭐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문을 열어놓고 애기가 봐야 되니까 문 열어놓고 화장실을 가요. 남자가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여성분들은 너무 와닿는 거죠. 아, 맞아 나도 그래. 이게 컨셉이거든요. 타겟팅.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맞아 나도 저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메시지 던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팬이 생기기 시작해요. 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은 비즈니스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영상품들이 이렇게 좀 강세인데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커피를 팔 거예요. 커피를 팔 건데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네이버, 블로그, SNS, 유튜브. 그죠? 세 가지. 네이버, SNS, 유튜브로 온라인 마케팅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 더 있어요. 폐쇄형. 폐쇄. 뭐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있을까요? 밴드, 카페. 이런 애들 이제. 그런 밴드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초대받아서. 얘 자체가 마케팅이 안 돼요.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마케팅이 돼요. 그러니까 빼놓는 거예요. 폐쇄형들. 카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선점한 카페들만 성장해요. 여러분 중고나라가 있어요. 카페 아시죠? 자, 제가 중고나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제품도 많이 올리고 사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왜요? 이미 중고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선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새로 나오면 카페 빨리 만들려고 노력해요. 만들어지면 어차피 카페가 다 없으니까 가입자 수 그나마 많은데 가서 이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새로 나올 때 그래서 빡빡 들어가시는 게 그래서 깃발 먼저 꼽는 거예요. 깃발 먼저 딱 꽂아 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깃발 막 꽂을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꽂았는데 이제 막 같이 깃발 꽂을 거 아니에요. 후발주자들도. 자, 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산이 커지는 거예요. 난 여기다 꽂았는데 이 산 자체가 커져서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얘가 계속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선점하시는 거 되게 준비하셔야 되고 선점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포인트로 컨셉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이 커피를 팔 건데 아까 말한 온라인 마케팅 그 세 가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올리는 거예요. 블로그에 올리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리든지 유튜브에 올리든지 셋 중에 하나에 올리시는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올렸는데 처음 올렸는데 셋 다 팔릴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팔릴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에 하나 손 드시면 돼요. 올려서 오늘 팔릴 수 있는 채널 처음 했다고 다 가정하고 자, 난 블로그에 올리겠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 유튜브에 올리겠다.
뭐 조금 다 다르게 있는데 네, 맞아요. 대부분 말씀하셨다시피 인스타그램이에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인스타그램이에요?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처음 시작했댔잖아요. 노출이 있으니까. 블로그는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요. 방문자 수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요. 맨날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늘어요 방문자 수가.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승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 거의 한 3개월 정도 보죠. 블로그. 중기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요? 여기서 이유가 뭐예요? 이슈화된 거를 검색하세요. 네이버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별로만 말씀드려요. 왜요? 이 정도 썼으니까 이제 너 검색되게 해줄게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검색. 근데 대부분 안 되시는 거, 이 구간을 못 버텼거나, 뭐 이제 네이버가 싫어하는 패턴으로 글을 쓰시면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 구간을 못 버텨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 포스팅, 뭐 최적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게 다 이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뭐 계속 바뀌긴 하지만 뒤에서 더 설명드릴 거지만 큰 개념은 이거예요. 네이버가 좌지우지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메일 안 쓰고 뭐 또 네이버가 좋아하는 걸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 써서가 아니라. 자, 그럼 유튜브는 그래프 어떻게 갈까요? 그냥 이렇게 가야죠. 아 진짜. 더 길게 가서 1년 보는 거죠. 컨텐츠마다 당연히 달라요. 근데 일단은 말하고 싶은 포인트 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뭐 성과 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생각해보면 유튜브 오늘 처음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들어가서 추천된 적 있어요? 없어요. 왜요? 얘도 알고리즘이니까. 이미 검증된 거 위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잘 안 크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버텨서 구독자 수 1000명일 때 뭐 조금씩 올라가고 뭐 2000명일 때 올라가고 이렇게 약간 알고리즘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계속 성장해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면 이 구간을 못 버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SNS랑 블로그랑 유튜브는 비교하셔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얘는 그래도 나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채널이에요. 일단 노출은 다 돼요. 내가 SNS 그 사진을 못 올려도 다 올라가고 볼 수 있어요. 뭐 해시태그도 있고. 얘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동영상을 1년 내내 찍어서 올렸다고 해서 절대 채널이 성장하지 않아요. 지금 얘는 예를 들면 블로그나 이 구간들에서 버텨서 맨날 쓰면 올라갈 수 있어요. 노출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왜요? 얘는 사람 보는 사람에 대한 그 반응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안 보고 댓글도 안 달고 그냥 다 나가버리잖아요. 유튜브 막 이거 좋은 영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보여주질 않아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크지가 않아요 채널이. 그럼 결국 얘는 보는 사람을 위한 채널이에요.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있어야지 운영하시고 그냥 열심히 찍고 편집하고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먹방을 찍거나 뭘 하거나 뭐 그 컨텐츠에 볼거리가 있어야지 되는 채널. 그래서 청중을 생각하셔야 되는 채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나의 노력 베이스예요. 기회는 일단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당장 가져가시는 거고 얘는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정말 길게 봐야 되고 할 거라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냥 이 커피 판다고 이거 찍어서 올린다고 절대 안 팔리는 거. 이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 다른 커피랑 비교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지 이걸 보고 뭔가 홍보가 되고 많이 봐서 많이 봐줘야 그 안에 확률로 사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첫 번째는 얘는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기획을 해야겠네. 내가 뭐 어떤 콘텐츠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마음 드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왜요? 콘텐츠 계속 바뀔 거니까. 지금 생각한 콘텐츠가 여러분 1년 뒤에까지 그 콘텐츠 절대 안 써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바꿔요.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다 그 콘텐츠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자리를 잡으면 그 콘텐츠로 가요. 근데 여러분 자리 아직 잡기 전이잖아요. 그냥 하세요. 내가 어찌됐건 이 알고도 하겠다라고 가정하신 분들은 어차피 하시면 돼요. 그 말대로 그게 잘 됐을 때 선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거예요. 좀 넓게 보고 콘텐츠 만들었죠. 유스킨만 보고 만들면 쉽지 않아요. 넓은 카테고리 안에서 유스킨 들어가야 되지. 유스킨 카테고리 안에 들어서 오면 너무 작아요. 아니면 아예 좀 그거는 이제 넓게 본다는 건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런 개념도 좀 생각하고 하시면 좋아요. 일단 하실 거면 넓게 유스킨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유스킨이 있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연스럽게 녹여내거나 그런 게 좋지. 그것만 하면 너무 시장 규모가 작아질 수 있어서 또 너무 여성만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타겟팅을 정확히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SNS는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SNS 그냥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모든 거는 이제 하다 보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봐요. 꾸준히. 얘는 드라마틱한 건 없어요. 아까 여기는 팍 올라가고 팍 올라가잖아요. SNS 그런 거 없어요. 이벤트를 하시거나 이슈가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오늘 한 명 늘고 두 명 늘고 뭐 세 명 늘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댓글 조금 쌓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SNS는 그래프는 이렇게 간다. 근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시작점은 다 여기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얘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릴 수 있어요? 다 바닥인데. 뭐 이 구간을 비교한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시작하자마자 올렸는데 팔렸다고 했잖아요. 왜 인스타그램 시작하자마자 팔릴 수가 있어요? 확률이 있어요? 아까 노출이 다 잘 된다고 아까 나왔어요. 해시태그 때문에. 자, 제가 이거 찍어서 오늘 올렸어요. 커피라고 이렇게. 자, 여러분 검색했어요. 해시태그에서. 최근 게시물에 제 거 몇 번째 있어요? 지금 제가 찍어서 여러분 첫 검색하면 번째. 첫 1등 있죠. 전 세계에서 1등에 있죠. 맞나요? 그래서 확률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열광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했는데 이거 보고 문의가 온 거예요. 와. 유스킨 해시태그 썼는데 우연히 그거 보고 내가 검색했는데 유스킨 1등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보고 그냥 그 상태가 빠르게 산 거예요. 나 제품만 하나 사면 되는데 가입할 것도 아니고 소비자로 그냥 하나 보내주세요 했는데 맨 위에 있는 사람 그냥 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핫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과가 한번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재밌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잘된 사람들이 이제 생기니까 아 되는구나라고 해서 감탄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블로그 안 하시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주변에 블로그 잘된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파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우리 그룹에도 있고 그죠? 그거는 아까 말한 추측이에요. 추측. 거기에 여러분들까지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례가 안 된 것뿐이지 내 글이나 뭔가 잘못된 거지 방향이 잘못된 거지 이 자체가 잘못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초기, 중기, 장기의 플랜을 세우시고 어떤 채널을 집중할 것인가. 일단 다시 심플하게 말씀드린 유튜브는 좀 고민해보시고요. 다 한다 그래서 엄청 핫하다 그래서 뭐 동영상의 시대니까 라고 그냥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말하는 거 아까 효율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뭐 1시간, 2시간 쓰는 바에 여기 1, 2시간 쓰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그 중에서도 뒤에서 터질 텐데 그거 생각해 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뭐 사업을 처음 했거나 또는 요새 경기가 어려워져서 문의가 별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줄어든 시간에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정말 바쁘면 그 전에 상담도 맨날 다녀야 되고 뭐 테스트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바쁘니까 이거 줄어드는 거죠. 왜? 근데 이거 하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상담해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 거기 안에서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초보고 뭐 한 것도 없고 그럼 상담도 할 사람도 별로 없고 미팅할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럼 시간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럼 그 시간 결국에 뭘 준비할 것인가? 내가 누구 전화번호를 찾으면서 누굴 만날까 이거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 콘텐츠 만들고 준비해서 이걸로 터뜨리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죠. 더 많은 사람 만날
시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SNS나 온라인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한 비중, 그리고 내가 블로그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지, 좀 잘 된다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 들어오는지, 자기한테 맞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그 컨텐츠 살려내는 거나 글이 좀 잘 쓴다. 글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사진을 잘 찍으니까 인스타그램 좀 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 분석을 통해서 통계를 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는 거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한번 어떤 채널을 어중간하게 3개 하는 것보다 채널 하나가 일단, 근데 그 어중간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 해봐야 이게 내 채널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 해보고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계신 분 블로그 안 하시는 분 많은데 블로그 해봤는데 별로야. 일단 그거에서는 첫 번째는 잘했는지 일단 봐야 되고, 두 번째 안 해본 분들이 많은 게 제일 문제예요. 야, 요새 누가 블로그해? 안 해도 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여러분 블로그 해봤는데 진짜 열심히 뭐 해보고 좋은 방향을 했는데 안 됐다,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절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해본 다음에 합리화해요. 정말 그게 제일 위험하다 라는 생각 좀 하시면 돼요. 잠깐 쉬고 오셔가지고 계속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잠깐 쉬고 오세요.